안녕하세요. 저는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 장동한입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배치 실행 환경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배치 실행 환경 배치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배치 레이어가 있습니다. 배치 레이어는 대용량 배치를 처리를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해주는 레이어입니다. 배치 레이어는 세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치 코어, 배치 에듀케이션, 배치 서포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배치 서포트 같은 경우는 배치 코어를 서포트해주기 위한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배치 코어라고 있습니다. 배치 코어는 배치의 핵심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에듀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배치 에듀케이션은 배치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배치 작업의 개념입니다. 배치 작업의 정의입니다. 배치 작업은 인간과 작용 없이 타임 베이스 이벤트 형태로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용량 작업이나 복잡한 처리 작업을 이제 배치를 이용하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 작업의 특징으로 이제 배치 관리자에 의해서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 스케줄링 사용으로 특정 시간대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치를 이제 백그라운드 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시스템 백그라운드 상에서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스프링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배치는 배치 프레임워크로서 경량화 및 포괄적으로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배치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매일 발생하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배치의 기본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 중에 잡 런처와 잡과 스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은 업무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행시킨 작업의 단위, 그래서 작업의 묶음 형태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텝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잡 안에서 실제로 해야 될 일들, 작업의 명세 혹은 타스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는 단위입니다. 잡 런처는 잡을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잡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 파라미터에 의해서 잡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 런처와 잡과 스텝에서 발생하는 메타데이터들,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잡 리파지토리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과 스텝은 1대 n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에는 세 가지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템 리더와 아이템 라이터와 아이템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아이템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아이템은 파일 처리를 하기 위한 가장 작은 요소입니다. 그래서 플랫 파일의 한 로우, DB의 XML의 특정 엘리멘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리더를 통해서 플랫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드린 데이터를 아이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뭔가 변형이 필요하거나 비즈니스적인 로직을 넣어야 될 때 이때 아이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이템 라이터가 있습니다. 아이템 라이터는 읽어드린 데이터와 처리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아웃풋할 때 뭔가 출력을 만들 때 이때 아이템 라이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배치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 인스턴스라고 있습니다. 잡 인스턴스는 잡에 대한 논리적인 실행 단위입니다. 그래서 잡과 잡 파라미터로 잡이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논리적인 실행 단위를 잡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배치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치 인프라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배치 인프라 스트럭처는 어플리케이션과 코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입출력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배치 코어라고 있습니다. 배치 코어는 배치를 실행 및 제어할 때 쓰는 설정 또는 구현체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링 배치를 이용해 개발된 커스텀 코드입니다. 커스텀 코드는 스프링 배치 코어를 이용해 확장된 형태로 개발된 아이템 리더, 아이템 라이터, 아이템 프로세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스프링 배치 아키텍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각 티어별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런 티어가 있습니다. 런 티어 같은 경우는 스케줄링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잡 티어가 있습니다. 잡 티어는 잡에 대한 전반적인 배치에 대한 실행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티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티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나 플랫 파일에 물리적으로 데이터 소스와 결합이 이루어질 때 이때 데이터 티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색 박스 같은 경우는 외부 어플리케이션으로 스프링 배치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이제 스프링 배치가 시작되는 시작점과 종료되는 종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박스가 있습니다. 파란 박스 같은 경우는 스프링 배치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서비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에 녹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 녹색 박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구현해야 되는 부분으로 잡 스케줄러와 잡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회색 박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회색 박스 스케줄러와 리퀘스트라고 있습니다. 배치가 시작되는 시작점이고요. 스케줄러 형태와 웹의 리퀘스트 형태로 배치에 대한 실행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들어와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잡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잡 스크립트는 실질적으로 잡 러너를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잡 러너는 잡 로케이터로 잡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잡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리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나 플랫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이템 프로세서가 여기에 대응이 되는데 비즈니스적인 로직을 넣거나 데이터에 대한 변형이나 가공이 필요할 때 이때 비즈니스 로직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이템 라이터가 DBXS의 컨피그를 통해서 설정되어져 있는 ORM이 있습니다. 이 ORM은 알바티스, 하이버네이트, 스프링 JPA, 기타 등등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ORM, 설정되어 있는 ORM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라이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시 중요한 거는 녹색 박스입니다. 녹색 잡 스크립트, 잡 컨피그레이션, 비즈니스 로직을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에서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ORM 설정을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구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아키텍처에 대한 티어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배치의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 리파지토리입니다. 잡 리파지토리는 잡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잡 에큐션과 스텝 에큐션에 대한 CRUD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최초 작업 실행 시 잡 리파지토리에서 잡 에큐션이 실행되고 잡이 실행되는 동안 스텝 에큐션과 잡 에큐션 정보들이 잡 리파지토리에 실질적으로 저장되고 갱신이 됩니다. 잡 리파지토리는 두 가지 설정 방식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방식과 메모리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방식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배치 서버를 재부팅하거나 종료되어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방식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휘발성입니다. 그래서 휘발성이기 때문에 장점은 이제 속도가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업무를 구성할 때 성격에 맞게끔 데이터베이스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잡 런처입니다. 잡 런처는 이제 배치 작업을 실행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잡 파라미터를 의해서 잡이 실행이 됩니다. 잡이 실행이 되면서 이때 이제 잡 에큐션을 생성하는데요. 이 에큐션은 뒷장에 나오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잡 런처는 이제 스프링 배치에서 기본 구형 클래스로 심플 잡 런처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 리파지토리는 필수로 설정을 해야지 배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잡 런처인데요. 잡 런처는 이제 잡의 동기적 실행과 비동기적 실행을 지원합니다. 그죠? 동기적 실행 같은 경우는 잡 런처에서 잡을 호출하고 해당 잡의 실행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다음 잡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형 클래스로는 싱크 타스크 에스큐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동기적 실행 같은 경우는 잡 런처에서 잡을 호출하고 해당 잡의 실행 중에 비동기적으로 다음 잡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형 클래스로는 심플 어싱크 타스크 에스큐터를 스프링 배치해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플 어싱크 타스크 에스큐터 구형 클래스는 잡 런처뿐만 아니라 스텝을 구성할 때 멀티 스레드 스텝과 패러럴 스텝이 있습니다. 해당 스텝에서도 해당 기능인 심플 어싱크 타스크 에스큐터 구형 클래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이 잡 러너입니다. 잡 러너는 외부 실행 모듈과 잡 런처를 연결해주는 모듈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커맨드 라인 방식과 웹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커맨드 라인 방식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웹 방식 같은 경우는 웹을 통해서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맨드 라인 방식과 웹 방식 두 가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러는 오픈소스 쿼츠를 이용해서 지정된 시간에 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 방식에서 크론이라고 있습니다. 크론은 시스템의 크론 서비스인 크론탭을 이용해서 지정된 시간에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방식에 HTTP가 있습니다. HTTP는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배치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메시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자바 메시지, put, get, delete 이런
특정한 자바 메시지가 추진되었을 때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는 레스트풀 같은 웹 서비스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커맨드 라인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커맨드 라인 방식 같은 경우는 커맨드 라인 러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죠. 메인 메소드가 포함된 자바 빈입니다. 이 빈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설정 파일명 잡이름 잡파라미터를 매개 변수로 넣어서 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웹 방식입니다. 웹 방식 같은 경우는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잡 런처와 잡에 대한 설정을 일단 빈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 이제 사용자 요청이 왔을 때 잡 런처의 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치의 잡 이름과 잡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로 해서 웹상에서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스케줄러 설정입니다. 스케줄러 설정은 웹 방식과 커맨드 라인 둘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스프링 배치에서 내부적으로 쿼츠를 이용해서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쿼츠는 쿼츠라는 OSS인데 이 OSS를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케줄링에서 기본으로 탑재되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 엑스펜션으로 크론 표기법을 통해서 분시일, 월, 요일 단위로 특정 시간대에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잡의 개념입니다. 잡은 이제 배치 작업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작업의 단위 혹은 업무의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잡은 여러 스텝에 정의된 상단의 업무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업무는 스텝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하나 이상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배치 처리 과정에서 잡 리파지토리를 설정하면 잡에서 생성된 메타데이터들이 잡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리스타트 가능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잡이 실행 중에 실패할 때 재시작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잡 인스턴스입니다. 잡 인스턴스는 잡에 대한 논리적인 실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잡 런처에서 잡을 실행시킬 때 잡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잡을 호출합니다. 호출이 되면서 잡이 실행됩니다. 이 실행되는 단위를 잡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잡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잡 파라미터는 잡을 실행할 때 잡을識別하기 위한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잡이 인스턴스에 의해서 잡이 실행이 되면 잡 에스큐에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실행되면서 만들어지는 메타데이터들, 이런 메타데이터를 잡 에스큐션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잡 에스큐션은 한 번의 잡에 대한 시도를 의미하는 기술적인 개념으로 잡에 대한 실행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잡 에스큐션 프로퍼티에 가장 많이 쓰는 프로퍼티는 스테터스입니다. 이 스테터스를 보면서 잡의 수행 중인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에 대한 잡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텝의 개념입니다. 스텝은 잡 내부에 구성되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작업의 명세 혹은 타스크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스텝은 독립적이고 순차적인 단계를 캡슐하는 도메인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 스텝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텝은 실제 배치 작업을 처리하고 제어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이 실행이 되면 스텝 에큐션을 생성합니다. 이 스텝 에큐션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스텝에 대한 설정입니다. 스텝에서 입력 자원을 설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건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입력과 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출력을 만들어낼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템 리더와 아이템 프로세서와 아이템 라이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트랜잭션 작업을 할 때 트랜잭션 매니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밋 인터벌이라고 있습니다. 커밋 인터벌은 스텝에서 트랜잭션에 몇 개 단위로 아이템을 커밋을 하겠다 라고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텝 에큐션입니다. 스텝 에큐션은 스텝을 수행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스텝의 시도로 매번 생성이 되는 스텝의 실행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에큐션은 스텝의 실행 중에 발생하는 상태를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은 잡 리파지토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스텝 에큐션 프로퍼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스테터스입니다. 스테터스를 통해서 스텝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청크 오리엔티드 프로세싱입니다. 스프링 배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텝의 유형입니다. 청크 오리엔티드 프로세싱 전에는 아이템 오리엔티드 프로세싱을 사용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템 오리엔티드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아이템 단위로 하나씩 읽고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단위 작업 수행 시 좀 더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크 오리엔티드 프로세싱입니다. 아이템 단위로 전체를 읽고 한꺼번에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한꺼번에 읽고 한꺼번에 출력하는 구조라서 좀 더 이제 대용량 처리 시 적합한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텝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스텝 플로우 컨트롤은 순차적인 스텝에 대한 실행도 가능하지만 스텝 내에 넥스트 설정과 디시전 설정으로 잡을 분기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인 스텝에 대한 실행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넥스트에 정의된 스텝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인데요. 그 다음에 조건에 따른 스텝의 실행 같은 경우는 결과값에 따라서 페일인지 아니면 페일에 대한 나머지 결과값들은 각각 이제 스텝 C와 B로 이동해라 라고 이제 분기해서 처리해라라고 지정을 해서 배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치 엑시트 스테터스와 배치 스테터스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스테터스 같은 경우는 잡과 스텝의 수행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시트 스테터스 같은 경우는 스텝의 수행이 완료된 시점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배치 스테터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 환경에서 이제 잡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터스 같은 경우에는 스텝의 결과값을 확인할 때 해당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 스테터스 같은 경우는 스테터스 항목에 프로퍼티를 기록을 하고 엑시트 스테터스 같은 경우는 엑시트 코드에 스테터스를 기록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템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이제 아이템 리더와 프로세서와 라이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리더와 라이터는 필수입니다. 네, 프로세서는 옵션인데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프로세서는 아이템 변환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제 제너릭 도입으로 타입을 선언해서 좀 더 명시적으로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아이템 리더의 종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플랫 파일 아이템 리더와 스택스 이벤트 리더입니다. 플랫 파일 아이템 리더 같은 경우에는 플랫 파일에서 데이터를 한 줄씩 읽어와서 스트링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배치 처리를 읽어드릴 수 있는 리더입니다. 다음에 이제 스택스 이벤트 아이템 리더가 있습니다. 이 리더 같은 경우는 XML 파일에서 아이템 단위로 이제 배치 처리를 위한 정보를 읽어드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라이터의 종류입니다. 아이템 라이터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건 플랫 파일 아이템 라이터와 스택스 이벤트 아이템 라이터가 있습니다. 플랫 파일 아이템 라이터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스트링으로 변환한 뒤에 플랫 파일에 처리 결과를 기록할 수가 있고요. 스택스 이벤트 아이템 라이터 같은 경우는 스택스를 이용해서 아이템의 XML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프링 배치 2.x의 주요 업그레이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5를 지원하면서 어노테이션과 제너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크 오리엔트 프로세싱이 도입되면서 스프링 배치 1점대에서는 아이템 기반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스프링 배치 2점대에서는 대용량 처리를 지원해서 청크 오리엔티드 프로세싱을 통해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XML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스프링 배치 1점대에서는 XML 설정 시 모든 설정을 빈으로 등록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스프링 배치 2점대에서 XML 네임스페이스가 추가되어 XML 설정상 이제 잡과 스텝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분석 및 작성을 할 때 XML 파일로 작성하기 때문에 좀 더 명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작과 스텝의 관계를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의 애너스먼트, 메타데이터의 향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배치 1점대에서는 배치가 이제 실행되고 실행 중인 상태에서 잡 리파지토리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스프링 배치 2점대에서는 잡 익스플로어와 오퍼레이터가 추가되어서 이 해당 기능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잡 리파지토리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작업 중에 메타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실행 중인 잡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짝은 non-sequential step execution입니다. 스프링 배치 1점대에서는 스텝에 대한 실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해당 아이템을 보통 이제 스킵하고 다음 아이템을 처리하거나 이제 잡이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리스너나 아이템 프로세서를 통해서 제어가 됐습니다. 근데 스프링 배치 2.0에서는 플로우 컨트롤이 초과되어서 배치가 실행되고 실행 중인 이제 결과에 따라서 다음 수행할 스텝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스텝에 대한 중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배치 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프로세싱은 플랫 파일 처리를 지원하는데요. 플랫 파일은 2차원적인 데이터, 텍스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2차원적인 데이터를 파싱하는 서비스입니다. 플랫 파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자 방식과 고정 길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자 방식 같은 경우는 구분자를 통해서 문자열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델리미티드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문자열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정 길이 방식 같은 경우는 전문과 같은 고정 길이의 문자열을 픽스드 랭스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문자열을 필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플랫 파일 리드 메커니즘입니다. 플랫 파일 리드 메커니즘은 플랫 파일 아이템 리더를 통해서 아이템을 한 라인씩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라인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구분자, 고정길이, 앞점자 방식으로 스트링으로 변화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필드셋 매퍼를 통해서 VO로 변환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플랫 파일 라이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드 엑스트랙터를 통해서 오브젝트 리스트 형태의 아이템을 일단 받아옵니다. 일단 받아와서 라인 애그레이터를 통해서 델리미티드 방식과 픽스드 랭스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스프링 버퍼에 한 라인씩 애드합니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플랫 파일 아이템 라이터를 통해서 파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플랫 파일 읽기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읽기 설정인데요. 픽스드 랭스 방식, 고정 길이 방식으로 읽기 설정을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리소스를 통해서 입력 자원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 매퍼라고 있습니다. 라인 매퍼와 디폴트 라인 매퍼를 통해서 읽어드린 리소스의 한 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픽스드 랭스 토커나이저라고 있습니다. 고정 길이 형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토커나이저인데요. 컬럼이라고 있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네임에 선언되어져 있는 필드로 잘라서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하게 된 이 데이터를 빈즈 래퍼 필드셋 매퍼를 통해서 설정되어져 있는 밸류 오브젝트 커스터머 크레디트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 파일 쓰기 설정 픽스드 랭스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픽스드 랭스 방식 같은 경우는 스프링 배치에서 기본 구형 클래스로 플랫 파일 아이템 라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리소스를 통해서 출력 자원을 설정을 합니다. 리소스를 통해서 출력 자원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 필드 엑스트랙터라고 있습니다. 이 엑스트랙터를 빈즈 래퍼 필드 엑스트랙터 구현 클래스를 선언해서 출력할 필드를 선언을 합니다. 선언하고 프로퍼티 라인 애그리게이터를 통해서 포맷 라인 애그리게이터에 대한 구현체를 선언합니다. 선언한 다음에
출력할 포맷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해서 요 포맷과 출력할 필드를 기반으로 해서 요 아웃풋 리소스에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XML 처리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XML은 노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를 플래그먼트 콜렉션이라고 가정해서 스프링 OXM 기술을 이용해서 XML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OXM은 세 가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스비트라고 있습니다. 작스비트는 오브젝트를 XML로 매핑할 때 추상화를 통해서 자바랭 오브젝트로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이제 카스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스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매핑 정보를 기반으로 심플하게 XML을 오브젝트를 XML로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이제 XML 빈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풀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자바랭 오브젝트가 아닌 XML 오브젝트 형태의 객체를 변환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XML 파일 처리 시 스택스 이벤트 리더와 라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와 라이터를 이용해서 XML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택스 이벤트 리더 같은 경우는 플래그먼트 루트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루트 네임을 설정하는 엘리멘트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라고 있습니다.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읽어드릴 데이터의 위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런너 보통 형태로 이제 배치 전용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는데요. 유닉스의 쉘이나 아니면은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치를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시스템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되어져 있다면 기존에 구현한 서비스와 DAO를 활용해서 배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 방안으로 아이템 리더 어댑터와 라이터 어댑터를 이용해서 타겟 오브젝트 서비스와 타겟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 스레드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스레드 스텝은 하나의 스텝 혹은 스텝 에큐션을 여러 개의 스레드가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멀티 스랩을 이제 스텝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텝에 타스크 릿의 비동기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설정을 통해 심플 어싱크 타스크 에스큐터 구현체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으로 이제 스레드가 트로틀 리미트로 해서 4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빠른 퍼포먼스와 좀 더 안정된 배치 처리를 원한다 라고 하면 시스템 성능에 맞게 이 숫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패러렐 스텝입니다. 스텝에 대한 병렬 처리입니다. 병렬화가 필요한 곳에 스플리트와 플로우를 이용해서 영역을 나눕니다. 스플리트 같은 경우는 비동기 실행을 위해서 타스크 에스큐터를 심플 어시크 타스크 에스큐터 구현체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영역을 이제 나눴는데 이 영역이 이제 배치가 실행되면은
병렬로 실행이 됩니다. 병렬로 실행이 돼서 그 모든 스텝의 실행이 끝나야지만 다음 스텝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티셔닝입니다. 스프링 배치에서 파티셔닝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파티셔닝 기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텝을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나누어서 실행할 컨텍스트 영역에 스레드 풀 개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풀 개수만큼 슬레이브가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이 되고 스레드 형태로 슬레이브가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 기반으로 파티셔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리모트 엑시큐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액티브 MQ OSS를 이용해서 자바 메시지 형태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잡을 실행할 수 있는 리모트 엑시큐션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리스너입니다. 리스너는 스프링 배치 처리 중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인터세팅해서 필요한 로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스텝이나 잡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이나 잡을 묶어서 공통된 비즈니스 로직을 넣겠다. 이럴 때 리스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너는 보통 이제 잡과 스텝의 보통 상단 혹은 하단에 선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 예제가 있는데요. 요 예제는 지금 하단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배치에서 제공하는 제공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배치 처리 레이어입니다. 좀 전까지는 이제 스프링 배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배치를 기반으로 한 표준 프레임워크 배치 레이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배치 레이어는 스프링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공 기능은 배치 실행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배치 실행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처리, 후처리 관리를 지원해서 프로세스 전후 단계에서 이벤트를 핸들링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입니다. 병렬 처리는 멀티 스레드 기반의 병렬 처리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가브 프레임워크 배치 아키텍처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배치 아키텍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키텍처와 좀 유사하지만 스프링 배치 프레임워크를 확장해서 개발자가 변경해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업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현해서 배치 실행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일단 살펴보시겠습니다. 아키텍처에 세 가지 티어로 간소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런 티어 같은 경우는 배치 실행과 관련된 영역이고요. 잡 티어 같은 경우는 작업의 단위인 티어인데 잡에 대한 설정 및 구현을 할 수 있는 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티어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티어는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스텝을 설정하고 구현할 수 있는 티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외부 실행 모듈입니다. 배치가 실행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 박스 같은 경우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 서비스입니다. 노란색이 중요한데요. 이 노란색이 실제로 개발자가 개발하는 개발 대상 모듈입니다.
개선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젝트 이가부 오브젝트 매퍼라고 있습니다. 필드셋을 사용하지 않고 토커나이징 된 결과값을 직접 오브젝트에 매핑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가부 델리미티드 라인 토커나이저라고 있습니다.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델리미티드 라인 토커나이저를 성능 개량을 한 토커나이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가부 라인 토커나이저가 있는데요. 이 라인 토커나이저 같은 경우는 필드셋을 변환하는 라인 토커나이저에 대한 인터페이스인 이가부 라인 토커나이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부 앱스테틱 라인 토커나이저가 있습니다. 이가부 라인 토커나이저를 사용함으로써 토커나이징만 관여하는 추상화 클래스로 이가부 앱스테틱 라인 토커나이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부 디폴트 라인 매퍼입니다. 이가부 라인 토커나이저와 이가부 오브젝트 매퍼를 사용함에 따라 라인 매퍼를 제어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플랫 파일 아이템 라이터입니다. 퓨전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플랫 파일 아이템 라이터를 개선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빈즈 래퍼 필드셋 엑스트랙터에 대한 성능이 개선되어서 아이템에서 필드 값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성능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포맷 라인 애그리게이터에 대한 경량화입니다. 그래서 고정 길이 방식 처리인 이가부 픽스드 랭스 다시 하겠습니다. 포맷 라인 애그리게이터가 경량화가 되었습니다. 고정 길이 방식인 이가부 픽스드 라인 애그리게이터를 제공해서 좀 더 경량화됐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된 포맷 라인 애그리게이터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퓨전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DB 아이템 라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JDBC 아이템 라이터는 상용 배치 프레임워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성능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배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가부 JDBC 배치 아이템 라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배치에서 제공하는 JDBC 배치 아이템 라이터는 필드명 앞에 콜론을 붙여서 변수를 바인딩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배치 서버에서 파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 양이 많거나 복잡한 SQL에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퓨전 프레임워크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가부 JDBC 배치 아이템 라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벤더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JDBC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물음표 방식을 이용해서 DB 서버에서 변수를 바인딩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배치 서버의 부하를 분산해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치 러너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배치를 세 가지 형태로 실행할 수 있는 배치 러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가부 배치 잡 러너가 있습니다.
웹이나 자바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러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가부 커맨드 라인 러너가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러너 같은 경우는 외부 프로그램, 보통 이제 윈도우의 명령어 프롬프트나 유닉스나 리눅스의 셀 상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러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부 스케줄러 러너가 있습니다. 이가부 스케줄러 러너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배치를 실행할 때 이때 일괄 처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러너입니다. 유형별 배치 러너 제공 기능 중에 세모 박스로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가부 배치 러너와 이가부 스케줄 러너에서 이제 명령어 프롬프트랑 연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현이 필요한데요. 이 구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러너를 실행해주는 부분은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배치 실행 환경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